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국 핵무장입니다. 그럼 보시죠. 핵 열풍이 동아시아를 휩쓸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보다 더 큰 핵무기고를 자랑하는 러시아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실질적인 핵 억지력을 가졌다고 평가됩니다. 이런 가운데 핵 확산 금지라는 규범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도전자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2023년 4월 워싱턴에 가서 우짜가 제2의 전두환 지시라고 비교했던 워싱턴 선언을 하기 석 달 전인 2023년 1월, 윤석열이는 군사적 핵 프로그램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20년 넘게 계속된 한국 핵무장 얘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한국 정치권에서 핵 옵션을 얘기한 자가 윤석열 이외에도 많았으며, 한국 국민 중 거의 4분의 3이 독자적 억지력을 지지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 내 독자적인 핵 억지력 확보 여론이 높아지자 당황한 워싱턴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 방어 의지를 재차 강조했고, 한미는 핵 억지력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이른바 핵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미국 핵 잠수함이 이른바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에 자주 정박하고 있지만, 이런 작은 움직임은 놀라울 것이 없듯이 한국인들을 안심시키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0%가 넘는 한국인들은 미국이 자국을 희생하면서까지 핵전쟁을 감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누군가에게는 한국 핵무장 얘기가 갑작스럽게 나왔다고 하겠지만, 한국 핵무장 또는 한국 핵 프로그램 가능성을 높이는 명백한 요인은 북한의 위협입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첫 번째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한때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였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는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있어서 당분간은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에게는 한국의 핵무기가 현실적인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아시아를 둘러싼 최근의 지정학적 변화와 우려들은 한국의 핵개발 유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역내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존재 또한 핵 옵션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베이징의 영향력 확대는 한국의 외교정책 자율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중 양국은 국경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력이 더욱 커질 경우 무력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압도하거나 또는 유사시, 즉 전시 상황에서 미군의 한반도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중국의 부상에 맞서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한국이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한국 자체적으로도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은 현대사에 기록될 만큼 가장 극적인 인구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국가라면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100만 명이 넘는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상황 발생 시 그들을 격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 옆에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도사리고 있고요. 한국군이 징병제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징집병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핵 억지력은 재래식 억지력 유지의 어려움을 상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고개를 다시 한국 밖으로 돌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보장은 과거보다 확실히 약해졌습니다. 당극 체제 시절에는 미국이 유사시 북한과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2026년 현재 미국은 여러 전선에서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부차적인 위협에 맞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쟁을 벌일 여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미 정치권에서 신보수주의 이념, 네오콘이 쇠퇴하면서 미국인들은 핵심적인 이익이 걸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덜 적극적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과의 잠재적인 핵 교전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감은 매우 크며 한국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많은 미국인들은 북한과 같은 3차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핵전쟁을 감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일부 정치인과 전략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일기 시절 한국의 핵무기가 북한에 대한 유용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으며, 엘브리지 콜비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미군으로 하여금 중국과 대만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와 콜비의 주장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 억지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자국의 국익에 부합할 경우 동맹국의 핵 확산을 지원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그들 주변의 공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체 핵무기고를 개발하도록 미국이 허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한국이 핵을 가질 경우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한국을 배척할 수 있다고 사대주의에 쩔어서 믿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미국 정책 결정권자들이 핵 비확산이라는 이름만 남고 사라져가는 꿈을 위해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훼손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우짜가 보기에 지나치게 과장되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 오커스는 뭔가라는 질문을 뜰 수밖에 없는데요. 오커스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비확산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던 과거 미국 패권 시대에서 유래한 추상적 규범을 고수하는 것보다 동맹국, 즉 호주가 핵기술을 습득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무장한 한국은 미국 내 세계 주요 외교 정책 그룹 모두에서 만장일치를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안 중 하나인데, 각 그룹별 이해관계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억제파 또는 억지론자들은 미국의 동맹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독립적인 핵 억지력은 미국이 북한과의 핵 교전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순위파 또는 우선론자들은 보다 강력한 한국이 중국의 지역 패권적 야망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미국으로 하여금 대만과 다른 분쟁 지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위파 또는 우위론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고 북한을 억제하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력을 개발하는 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마무리해보면 한국의 핵무장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한국의 핵무장이 북한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단념하게 만들어서도 안됩니다. 한국, 미국 그리고 북한마저 중국의 지역 패권에 대한 두려움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런 공동의 이해관계는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핵 억지력 확보는 미국 납세자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으며, K4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한국 핵무장은 워싱턴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손쉬운 방안입니다. 우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안전하고 순조롭게 추진할 경우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성공 사례로 내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 핵무장은 이상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지도자들은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과의 핵전쟁을 감수하든지 아니면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를 방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상 한국 핵무장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